취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진짜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하더라도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 미국과 이란 전쟁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빠졌죠? 더 빠졌죠?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일단 뭐 코스피 지수야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오늘 10% 급락 나왔을 뿐이지 사실 이 코스닥 지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힘드실 거예요. SK 하이닉스야 사상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기라도 했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한 번 시세가 없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죠? 상승할 때도 상승하지 않아. 하락할 때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만 신저가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그죠? 내가 뭐 SK 하이닉스를 보유했든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유했든,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을 보유했든 앞으로 이런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 종목이 만일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보유했는가? 요걸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오히려 이런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교체 매매, 수평 이동이란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여튼 어떤 종목을 보유했든 간에 오늘 도움되실 이야기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 보려고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네요. 자, 힘내시고요. 자, 주식타자 안교수 채널은 이 주식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유일한 공적인 채널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이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댓글로는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바로 뭐죠? 프로입니다.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남기세요. 스스로. 나 파이팅 할 거다. 예.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팔 기회를 줬죠. 계속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기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팔 기회를 줬다 이겁니다. 지수 급락 과정에서 동반적으로 급락했다 하더라도 팔 기회를 줬다 이겁니다. 근데 팔 기회조차 안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야, 내가 이거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았다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팔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은 2차 전지 업종에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 좋아요. 빠졌어요. 팔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팔 기회도 줬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팔 기회조차 안 주는 종목을 보유하면 안 돼. 이런 시장에선. 자,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올바이오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이오 시장 급락 나올 땐 같이 급락하고 시장 급락 나오면 같이 급락합니다만 팔 기회를 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이오 업종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봐봐요. 팔 기회를 줬는가 안 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바이오라고 해서 이렇게 팔 기회를 다 준지 아세요? 아니에요. 잘 보면 나는 팔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있어. 오히려 평단가가 여기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된다? 이 리바운딩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중에서.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장 급락 나왔지만 팔 기회를 준 종목, 팔 기회를 안 준 종목 이걸 구분해야 돼. 반도체도 똑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손실권이었다? 팔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 팔 기회조차 안 준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뭐야? 전력기기 쪽이다. 시장 빠졌다. 반등 나왔다. 내 평단가가 여기다.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 팔 기회 줬어요, 안 줘요? 주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요. 대한강통신을 보유했다. 팔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실제로 뭐냐면 안 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온 이유는 뭐죠? 저는 이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런 거 있죠? 살아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SK 스퀘어 그다음 뭐요? 자, 같이 볼게요. 자, 하이닉스 살아있다. 삼성전자 살아있다. SK 스퀘어 살아있다. 삼성전기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죽어 있는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오늘 같이 빠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버렸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게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매도했든 아니면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시장이 조금만 풀리기 시작하면 튀어오르면서 나에게 거꾸로 수익을 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그러지 못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시장이 급락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 한국 MSCI 선직지수, 선진지수 문턱서 좌절했다. 접근성 높여서 내년에 노린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계세요? 자,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스스로에게 멘탈 관리할 시간입니다.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MSCI 선진지수 문턱서 또 좌절했다. 이게 뭐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외국인들이 투자 한도를 늘리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좌절됐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치. 오늘 이 기사 내용도 분명 맞아요. 이 국내 시장의 어떤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증가시키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오늘 6조 팔았죠.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이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선진국 지수죠.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빨리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되지 못했죠? 왜 탈락됐죠? 자,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스닥 지수에 편입이 안 됐죠?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거야. 너무 빨리 올라왔고 두 번째 주의 종목, 경고 종목 이런 걸 수없이 다한 종목은 일단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고 하락시키는 어떤 이런 지수에 편입을 못하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오늘 나왔던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 자체를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거. 이제 알아야 되죠. 오늘 뭐 하락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두 번째, 오늘 서킷 브레이크 올해 4번째 걸렸죠. 근데 왜 이건 우리가 기회로 바라봐야 되냐면, 자 봐요. 악재와 호재를 다 알아야 돼. 자 볼게요. 이제까지 이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급락 이러다 보니까 4번째 걸린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시장은 반등했죠. 근데 반등할 때 실제로 반등을 준 종목들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보네? 삼성전기만 보네?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지수는 만일에 반등을 준다고 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곳에 고민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요? 나 LG에너지 솔루션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2차전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럼 볼게. 그래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구나.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만일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에서 내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분위기 풀리면 팔 기회라도 준다 이거야. 안 팔고는 내가 이 구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없는가, 리스크를 최대한 보유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대한 문제이지만 결국 뭐예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즉 리바운딩 게임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팔아야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이거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거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여러분들 빠질 때 무슨 걱정하시죠? 빠지면 걱정. 오르면요. 올라도 걱정해요. 왜 올라도 걱정이냐면, 내가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아니, SK 하이닉스라는 녀석이 더 빨리 올라버린다 이거야. 그럼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맞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지 못하거나 바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해버리잖아? 그럼 또 열받아. 그래서 올라도 걱정, 빠져도 걱정이야.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여러분들도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 빠져도 이제 안 보고 싶어. 계좌 열어보고 싫어. 안 볼 거야. 그러면 시장 올라왔을 때 얘가 올라와요? 안 올라요? 안 올라오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요. 사실 야 삼성전자도 10% 빠졌고 얘도 9% 빠졌으니까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시면 안 돼. 왜? 다른 애들은 힘있게 치고 나간다 이거예요. 어쨌든 업종 제표들. 그죠? 그게 설령 내가 보유한 종목이 바이오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뭘까? 가지도 않고 때려버리는 거. 그런 걸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렇지. 교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오늘 영상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어려운 시장이거나 급락 시장이 나올 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는데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론 파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잘 봐요. 막 흔들 거야 지금. 미국도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갔고 금리 인상 세 차례 하겠다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보유세.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팔지 않아도 세금 걷겠다. 아이 계속적으로 악재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나고 보게 되면 이것도 금투세. 뭐였죠? 실제로 실행됐어요? 안 되죠. 자, 우리는 항상 악재만 나올 때 뭘 해야 된다? 에? 악재만 계속 나올 때 제일 빠른 곳으로 가서 내가 옷을 말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피한다? 아니 사실 피하는 건요 주식쟁이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피했다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완벽한 구라였거나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식쟁이가 어떻게 딱 주식을 다 버리고 갑니까? 불가하다. 아니면 인버스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요 두 가지 빼지 주식시장을 떠나서 고점에서 딱 현금화 시켜서 100% 있다? 절대 제가 본 사람 중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첫 번째 이미 불을 누렸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 자 지금 시장이 지금 왜 지금 급락 나온지도 알았다 이거예요. 미국 시장, 그냥 국내 시장의 악재, 뭐 이거 뭐 부동산 이익 미실현 소득도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미국 시장의 선물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아는 이슈다 이거예요. 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수평 이동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예를 들면요. 지수가 급락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죠? 근데 내가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하락을 하죠. 근데 상황만 좀 풀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 예를 들어 자 사상 신고가 아니라고 쳐도요. 자 뭐 LG이노텍 조금만 그림만 잡히면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 대외적인 악재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조금만 상황만 풀리기 시작하면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수평이동. 이게 사실 이게 행할 수 있는 사람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안 해봤으면 못합니다. 왜? 겁나지. 왜? 내가 보유한 거 30%, 40%, 50%짜리를 벌고 나서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간다. 왜?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 그래도 해야 돼. 왜냐? 자 봐요. 시장 급락했어요. 내 것도 급락합니다. 근데 내가 보유하지 않은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야 하이닉스 300만 원 갔어. 와 이거 이때 사서 쓰면 좋았을 걸. 이라고 했을 때 있죠.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쭉 빨았다가 이렇게 가면 이때 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내 종목이 버텨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 자, 봐. 오늘 그럼 급등 나온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뭐 서산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다. 부국철광 몰빵 쳤다. 아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안 돼. 왜 보면 안 될까? 아니 이미 선수인데 선수가 왜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맞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로 몰빵 쳤어요. 대부분 닦아보면 어떻게 되냐? 1억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100만 원 투자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나고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 비 왔다 이거야. 지수 빠졌다 이거야. 근데 지수의 하방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왜? 바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니까. 그죠? 자, 저점이 언제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트레이더가 돼야 돼. 자, 어떤 트레이더냐?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그렇지. 바로 지금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 수평 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내 보유한 종목이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해. 삼성전자도 10% 급락했어. SK하이닉스 10% 급락했어. 삼성전기도 10% 급락했어. D&D 파마텍 13% 급락했어. 근데 내가 종목 보유한 아주 오랫동안 엔캠처럼 맛이 가버린 종목을 가지고 있어. 9% 빠졌어. 얘보다 덜 빠졌네가 아니야. 줄여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면 줄여야 돼. 그리고 뭐란다? 용수철처럼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편입하는 것이 결국은 지나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수평이동이라는 거 지금 이해하신 분들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계시는지요?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파이팅. 자, 수평이동은 비 온다 이거야. 빠른 속도로 양지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1년 동안 손실권에서 이렇게 튀어오른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급락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보유한 종목을 뭐죠? 맞아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 추가 매수해야지. 버려야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매몰 비용. 내가 1억 투자했어. 평가 금액이 6천 됐어. 4천인데 마태잉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어봐야 답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던져야 돼. 던져야 돼. 그러면 4천은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반절이라도 던져놓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갈아타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자, 한 달 장사한다 이거야. 내가 현금이 1억 있다 이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다 이거야. 꼭 10개월을 채야만이 이게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 닫을 필요 있어요? 아니죠. 맞잖아요.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4개월, 5개월째 됐을 때 3개월, 4개월째 됐을 때 설령 2달치 뭐죠? 임대료 날린다 하더라도 5개월째는 끝내야 돼. 6개월째는 끝내야 돼. 그래야 내가 4천이라도 가지고 있고 5천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한다? 새로운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거지. 자, 돈이 없을수록요. 자그마한 종목들 하려고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몰리는 곳에 다시 몰리는 법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영상 가볍게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6월 20일자에 제가 영상을 두 번째로 올려드렸던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간다? 코스닥은 매일 급락하는데 이유를 알면 10배, 여러분들 연말에 10배를 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의도 차자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네요 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토요일. 자,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6월 3일자에 여러분께 이 영상을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100억 기법. 자, 긴급 점검, 시장에 소외된 투자자 여러분들, 땡땡하면 800% 수익 날다. 요렇게 해서 제가 이 선거 이후에 6월 3일자에 요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죠. 그죠?
자, 이때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분 보니까 뭐, 이분 참 잘하십니다. 라고 해서 댓글도 달아주셨고. 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 제가 6월 3일자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아마 코스피 시장이 사상 신고가를 돌입했을 때입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돈이 쫓아옵니다. 댓글로는 돈, 벼락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견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보유했든 아니면 우리기술 보유했든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장을요, 여러분 타이밍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코스닥이 반등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와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8,800포인트죠. 그럼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8,800포인트에서 꺾일까? 꺾이더라도 다시 달려나가면서 1만 포인트 넘기지 않는 라운드 피겨 자리. 대략 한 9,300포인트든 400포인트든 갔다고 칠게요. 더 올라야 돼요. 올라야만 코스닥 들어옵니다. 오르고 나서 어떻게 한다? 횡보한다. 오르고 나서 횡보한다. 자,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세 준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할까? 내가 그죠?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은 없는데 급락도 없는 골디락스 환경, 평준화되는 환경이 나와서 코스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때, 그때 그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시장에서는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 발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환율 안정되면 코스피로 들어올 뿐이지 코스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AI 시장의 슈퍼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믿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국민 성장 펀드 나온 상태에서 자, 이때 제가 이 코스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과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지금 이게 6월 20일자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죠. 아마 이때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텐데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요. 이때였어요. 여기서 하락을 하지 말고 다시 맞아요. 9,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런 급락이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1만 포인트를 앞두고 옆으로 기어야 된다 했죠. 그래야만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도 없는데 지수, 코스닥 지수 많이 뺐네라고 해서 안정감으로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믿게끔 해줘야 된다. 국민성장펀드 20% 손실 나게 되면 책임져 주겠다. 요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이쪽으로 들어온다 했지. 즉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부러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다? 아니다.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과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후반대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싸다, 뭐 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자, 좀 볼게요. 이 종목도 사상 신고가 가고 있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 죄송합니다. 이게 뭐 영상이 좀 끊겼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괜찮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괜찮다 한번 해주십시오. 자, 좀 볼게요. 일본에 상장돼 있는 키오시아? 자, 키옥시아라고 하죠. 이 종목도 사상 신고가 가고 있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게 왜 영상이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러나요? 뭔가 이게 막 끊기기 시작하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죠? 자, 이때 6월 20일자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투자 방향을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날려야 돼. 날려야 돼. 다 날릴 순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했는데 1억이 지금 3천 됐어요 라는 분들 있죠? 최소한 그죠? 그런 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2천만 원만 남기고 1,000만 원이라도 뭘 해야 된다?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 파는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시장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많이 빠진 뭐 이런 올릭스 한번 건드려보면 큰 수익 나지 않겠냐고. 에코프로 건드리면 큰 수익 나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요런 구간대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요 구간 갭만 먹는 것뿐이지 우리 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쉽게 코스피 시장을 더 보내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그 머무르는 과정에서 그 돈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두산 리미티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 힘을 불러 넣어줘야 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돈들이 여유자금이 생기잖아. 자, 삼성전자 먹고 변동성 없다 이거야. 하이닉스 먹고 들어가는데 변동성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지? 두산 리미티 해볼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해볼까? 그리고 나서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조그마한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툭툭툭 들어오게 돼. 그때 뭐가 필요하냐? 국민성장 펀드처럼 손실나도 우리가 메꿔줄게라는 정부의 어떤 이 의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하게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불가하다 이거. 여러분들 주머니에 제가 지금 보세요. 제가 6월 20일자 영상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넣어드리면 여러분들 뭐 살 거예요? 라고 했죠. 실제로. 그죠? 잘 보세요. 이 당시 우리가 가만히 또 돌이켜 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잘 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왜? 꼬라박을 땐 다시 꼬라박는다. 그죠? 아니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만. 에코프로. 자,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다. 꼬라박을 땐 또 원위치. 리바운딩 게임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좀 하락이든 뭐든 생겼을 때 내가 교체 매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들, 오래된 종목들, 손실권에서 위치한 종목들, 답이 없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일단 반이라도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당장 갈아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녀석을 우리가 시장에서 구분지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뭘까? 들어갔다 이거야. 얘네들 튀어오를 거야. 근데 얘 먼저 튀어오르지 않고 얘 먼저 튀어올라 버려. 반대로 또 이런 종목만 먼저 튀어오르 버려. 그 순번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한 몇 거래일만 틀려버려도 어떻게 된다? 또는 제일 먼저 튀어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죠? 몇 거래일 조정받게 하고 다른 쪽 먼저 올려놓고 얘를 급등시켜버리면 또 털렸다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상황 그리고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교체 매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제일 빨리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넣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최근에 여러분들께 아마 상반기 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한번 진행을 해봤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제 종목이 아닌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인식하고 시장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다시 한번 더 지금 이제 뭐 6월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있었고요. 사회적인 공인입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꼭 기부하시기 바랄게요. 주식시장에 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상반기에 이걸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도달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속관해야 될 거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 판단하면서 시장 상황 제가 정확히 캐치하면서 포트폴리오는 5종목을 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추려내야 되는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조금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인데 010-2998-2560
이쪽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선착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연이 있으면 사연 남겨주시고요. 10억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제 뭐 누가 선정될지 모르겠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당첨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합시다. 010-2998-2560으로 10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 보유 중인 종목들 어떤 뭐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그 포트폴리오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팔아야 될 종목과 비중을 늘려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좀 확인해서 이번 시장의 급락을 기회로 활용해 보도록 하시죠. 아시죠? 자,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힘드니까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어떻게 자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 나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하반기에 진행해 볼 거니까 010-2998-2560 저 개인 번호로 10억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선정되면 선정됐다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안 돼도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간 단위로는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 올려드릴게요.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 시장의 급락을 탓을 하지 말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지금 이 전쟁권 이 밑으로 급락이 나왔지만요.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게 되면 전쟁이든 나발이든 간에 오르고 하락하는 구간 없이 그냥 나 혼자 통뼈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거 회광반조라고 하나요? 딱 오르기 전 그 시장 이제 그 단기 반등 그죠? 요런 식으로만 해서 죽여버리는 종목이 있고 그래도 나 한번 잘났다 나 튀어나갈 거야 요렇게 해서 쭉쭉 힘있게 달려나가는 종목이 있다고.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근데 순번을 여러분 어떻게 잡으실까요? 어느 쪽으로 먼저 시장이 움직일지. 아니 바이오 쪽 결과물 좋게 나왔으니까 이쪽을 먼저 움직여버릴 수도 있고 이것도 먼저 움직여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움직여버릴 수도 있고 그죠? 아니 MLCC야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먼저 움직여버릴 수도 있잖아. 종목은 안다 이거야.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이번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어려운 시장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아니죠. 예? 모두가 참여하고 싶겠지만 선정 안 돼도 좀 그래도 글쎄 최대한 한번 참여 한번 도와드릴게요. 010-2998-2560 10억 사연이 있으면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번호고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단 수익 크게 내신 분들은 향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꼭 도우시기 바랄게요. 됐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기회입니다. 이번 시장 또 이제 급락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다? 그거는 진짜 제가 뭐 어떤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